검색해갖고 들어오면은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채팅도 할 수 있고 예. 지금 버뜩혀 보이소. 자랑스런 자갈치 아지매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지난 연휴 때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셨습니까? 어제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3명을 기록했습니다. 성탄절 이후로 주말 휴일 동안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다 볼 수 있는데 이번 주에 또 연휴가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 진단해보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으려면 어째야 할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요양병원 감염 확산세는 네. 이게 진짜 그 안에서 뭐 이동도 못 하시는 분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참 이게 어쨌든 지금 감염자가 발생한 요양병원 내에서는 동일 집단 고토 격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요양병원에서 어쨌든 교차 감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더 감염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향후에는 이런 감염 발생이 지속이 되면 또 다른 이제 요양병원에서도 이런 발생들이 계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요양병원이 이 환자분들이 밀집도가 높게 이렇게 병상들이 배치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감염 발생이 되게 되면은 특히 이제 이분들은 연령이 높고 또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위중증으로 진행되면서 치사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중증 치료 병상을 많이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도 이런 부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방역 당국에서 아마 1, 2주마다 지금 전수 검사를 네.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양병원 근무자들한테는 이제 사적 모임까지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내려졌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청취자분 중에 또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더 철저히 좀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면 상당히 예. 좋겠습니다. 예. 코호트 격리를 안 하는 경우 같으면은 이제 요양병원 종사자들도 퇴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가족한테도 혹시 또 그 접촉을 하거나 해가지고 옮길 수 있으니까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 부분이 제일 아주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번에 나온 신규 확진자들 대부분이 기존 확진자 접촉자들 이렇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어째야 됩니까? 사람을 아예 안 만나야 되는 건지 걱정입니다. 네, 중요한 부분을 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결국은 감염은 결국 사람 간의 만남 중에 전파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감염하면 이제 청취자분들도 TV를 통해 가지고 막 중증 치료하는 장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거야, 열이 또 많이 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최근에 이제 국내외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게 이제 감염이 되고 끝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감염이 거의 30에서 40%나 나온다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런 무증상 감염자들을 조사해보면 바이러스 배출량이 예, 증상자들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면 전파력도 비슷하다는 건데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게 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무증상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를 만나는 분들도 무증상 감염일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은 예. 그렇다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좀 주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상황은 최대한 줄여야 되겠구나. 예. 또 차를 같이 마시거나 또는 대화를 한다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 게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교수님, 되겠구나라는 제가 생각을 하셔야 그러면 됩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네, 무증상 감염이 30-40% 정도 된다면 그러니까 네. 자기의 증상을 모르고 그냥 쭉 지나가다가 네. 코로나19가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항체가 생긴 사람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서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전체 전수검사를 지난번에 뭐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전수검사를 한다면 이전보다는 좀 더 항체를 가진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특히 이제 수도권하고 서울 쪽에는 그런 경우들이 나오기도 하고 예. 그 일부에서 이제 그 군대 신병들 이렇게 훈련하기 전에 입소할 때 예. 일부 연구에서 그 본인도 감염된지 모르고 항체가 생긴 분들이 예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몇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간접적으로 우리가 추정할 때는 이런 무증상 감염자들이 어느 정도 있고 지금 특히 수도권 서울의 임시 선별 검사소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비율이 상당히 감염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하. 이런 부분들을 물론 아유 증상도 없네 하고 이렇게 안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그런 분들이 누군가의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간혹 또 젊은 분 중에서도 중증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죠. 난 증상도 없는데 누구 만나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예. 그래 뭐 전 국민을 다 검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혹시 또 그렇죠. 정확하지 않은 검사에서 음성이라고 막 돌아다니게 될 경우가 생길까봐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도 걱정이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되어서 예. 이게 바로 현장에서 30분 만에 결과가 나오니까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그게 검사의 정확도를 측정해 보면 10명에 네네. 한 10명에 한 7명, 5명은 이렇게 놓칠 수가 있는 결과가 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항원 나와도 또 네.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잘못된 검사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럼 임시선별소 네. 임시선별검사소죠. 그 부산에서도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접촉자가 보통 네. 이제 선별진료소, 그러니까 보건소 옆에 선별진료소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네네. 안 가고 그냥 우리 집 앞에 부산역이니까 우리 집 앞에 놀이마루니까 거기 가서 이제 검사를 하셨는데 그 네. 확진 여부가 좀 늦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별 맞습니다. 검사소에서 검사하는 것과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하는 것과 좀 속도의 차이가 있나요? 왜 그런가요? 이게 임시 선별 검사소고요. 네. 보건소 쪽에 있는 경우는 선별 진료소, 즉 의사가 진료까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역학조사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임시 선별 검사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통 증상이 없거나 그리고 이런 역학적 관계가 없는 분들이 가야 되는데 이제 보통은 검사 결과가 보건소의 선별 진료소보다도 하루 이틀 정도 늦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아하. 아무래도 또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증상이 있는 분들이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분들을 먼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검사를 동시에 빨리 결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분들은 임시 선별 검사소가 가깝다 해서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예, 예. 보건소의 선별 진료소로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없는 분들은 이 임시 선별소로 가셔야 됩니다. 네. 그 어쩐지 저도 이제 역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임시 선별 검사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어떤 분들이 이제 가보시면 좋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예. 이제 본인이 아무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신다거나 예, 예. 그리고 특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울 수도권은 상당히 더 부산보다도 심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에 다녀오신 분들이 출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다녀오시고 나면 제가 봐서는 한 2, 3일 후에 바로 검사하기보다는 2, 3일 후에 이 임시선별소에 가서 꼭 검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2.5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을 하느냐, 특히나 이제 수도권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은 이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확진자가 기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검사 수가 훨씬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죠? 네. 확산율 자체가 그게 생각보다 이렇게 확산세가 막 중하지 않다라는 당장의 판단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저나 저희 감염 전문가 선생님들은 예.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2.5단계 좀 몇 가지 강화된 단계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 현재 확진자 발생이 사실은 억제는 되고는 있거든요. 더 막 급격하게 증가는 하지는 않지만 예. 억제는 되고는 있지만 이 수가 사실 적은 수가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감염 경로 불명 환자라든지 이런 수치가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즉 그 말은 조용한 감염 또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계속 좀 전파가 되고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니 어느 순간 방심하면요 또 이런 집단 감염들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의료시스템 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3단계로 좀 올려서 예, 짧게라도 1, 2주라도 3단계를 올리면서 시민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거리두기를 강화해가지고 확진자 발생하는 부분을 빨리 좀 꺾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적인 측면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예. 3단계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교수님도 이 시간에 여러 번 언급하셨지만 사실 단계를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제 시민들이 네.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렇죠. 예. 근데 일단 크리스마스 연휴 지났는데 이번 주에 또 연휴가 있어가지고 벌써 뭐 강릉행 뭐 요 기차는 다 매진됐다 하고 부산도 이제 일단은 해맞이 명소는 다 인원을 이제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이제 폴리스 라인도 세우겠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오실까봐 이게 또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은 좀 어느 정도 효과는 있긴 한데 예.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는 이제 우리가 통제를 하면은 좀 차단하는 효과는 있는데 이게 보통 풍선 효과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보니까 결국은 마트나 백화점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렸다라는 네. 기사들을 좀 많이 보면서 거리두기에 참 지켜지기가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새해 연휴에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꼭 집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좀 새해를 좀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 CEO가 나와가지고 네. 이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1차 접종 때 50%, 2차 접종 때 100%딱 맞았을 때 훨씬 네. 더 좋은 예방 효과를 누렸다. 그래서 이게 뭐 백신으로서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게 미국 FDA에서도 좀 더 검사해라 이렇게 좀 반려가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그런데 네. 이번에 아주 완벽하게 2번 다 완벽하게 접종했을 때 그 배합이나 어떤 방법들을 찾아냈다. 항체가 만들어지는 네. 그거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사실은 이전부터 조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 그 근거를 잘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마 거의 90% 이상의 효과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과학적 근거 부분도 아마 이번 주 중이나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는 아마 발표가 될 것 같고 영국에서도 아마 승인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들은 발표되는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나라도 이제 항체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뭐 이상을 맞춰가지고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되고 조건부 승인 여부가 이제 판가름이 난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 미국에서도 FDA에서 또 이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승인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저희 나라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도 아마 충분히 승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가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들었고 아마 백신은 좀 늦지만은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빠르기 때문에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우리나라가 많이 계약이 된 아스트라제네카도 조만간에 승인이 되고 아마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될 시기가 다가올 것 같고 그걸 위해 좀 더 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항체 치료도 이제 승인이 되면 우리나라부터 먼저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새해에는 좀 이런 희망적인 내용들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계속 전달이 돼서 좀 제발 좀요. 행복한 마음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 이제 늘 말씀하시듯이 치료제하고 백신 물론 중요한데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또 이 방역 고삐를 늦추면 안 되겠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연말 연시 연휴가 계속되는데 집에만 있으면 너무 갑갑해서 힘드실 수 있는데 가능한 좀 안전한 집에서 지내시고 답답할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이제 사람이 밀집 안 된 곳에 산책을 다니실 정도로 이렇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이번 연말 연시를 지나서 부산이 좀 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부산 시민들은 뭐 지인들이 뭐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지 말라니까 부산에 네. 친척이 있으니까 저 부산 친척집 한번 갔다 올까 이런 생각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언간생심 그 얘기하면은 저희 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친척들과의 왕래를 이번 추석이래 설 새해 연휴만큼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화상 통화로 그렇죠, 그렇죠. 서로 얼굴 보시고. 아우, 딱 잘라 얘기하세요. 좋은 그렇게 하면 아이디어입니다. 됩니다. 예, 좋은 예, 아이디어. 그리고 해가 우리 집에서 보는 해하고 바닷가에서 보는 네. 해하고 산에서 보는 해하고 다 사실 똑같은 해니까 집에서 보실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 그래요.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